네, 증권광장의 첫 순서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시장의 논스톱으로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함께 해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그럼 10시 투자전략실 오늘 픽한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이마트 지분 맞교환입니다. 쿠팡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정용진 부회장의 만남 지분 교환으로 이어졌는데요.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유용석 PB의 의견은 한국 온라인 유통 삼국시대 개막했다라고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이커머스의 미래를 보자입니다. 네, 두 분과 오늘 쿠팡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커머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유용석 PB님, 지금 보니까 쿠팡과 네이버 연합 이 양강 구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장이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 가격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공모 가격이 원래는 한 27불에서 30불 정도였는데 오늘 한 32불에서 34불 정도로 기업 가치만 한 60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쿠팡이 상장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쿠팡을 어떤 의미로 보고 있나요? 일단 쿠팡의 뉴욕 상장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부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절대적인 1위 업체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로켓와우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배송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쿠팡에서는 이제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품목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배송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점이 바로 쿠팡이 그런 큰 기업 가치를 부여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장 그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할 경우에 이런 고객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쿠팡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광고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그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모집을 하면은 막강한 바잉 파워를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쿠팡으로 몰려들고 다들 쿠팡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쿠팡은 철저하게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바잉 파워를 가시함으로써 싼 가격에 매입하여 싼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아마존 효과라고 하는데 쿠팡도 충분히 쿠팡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 가치를 부여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함께 전일 이자 마감 이후에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맞교환 소식까지 전해졌고 지금 국내 유통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변화의 기류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 어저께 이제 네이버하고 그 이마트하고 이제 제휴를 하겠다라는 게 장 끝나고 나왔었죠. 네, 그 금액 자체는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IT 관련 기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련된 DB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품 소싱력이 이제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SSG.com을 통해서 이제 배송, 특히 이제 당일 신선식품하고 당일 배송이 조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회사가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쿠팡의 그 로켓 배송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 온라인 매출 규모가 한 160조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2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이제 온라인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도 특히 이제 기존에 온라인 그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기존의 유통 3강이라고 하는 롯데, 신세계, 현대도
쪽으로 이런 그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그 이커머스 쪽의 매출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뭐 변화를 하는 건 이제 알겠고 그렇다면 전일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맞교환이 네이버와 이마트 각각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어제 그 지분 맞교환 네. 소식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맞교환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버 쇼핑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신선식품 그리고 물류 인프라입니다. 네, 네이버가 그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통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이제 제때 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빠르게 배송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고객의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품 온라인 1위 업체이자 그리고 전국에 깔려있는 이마트 물류센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마트랑 이렇게 지분 맞교환을 함으로써 네이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이 2018년도에 홀푸드 마켓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월마트의 막강한 이런 식품 온라인 그 영역 그 인프라를 이기지 못하고 19년도에 식품 온라인 분야에서 월마트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온라인 플랫폼을 강력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전문가인 이마트랑 손을 잡음으로써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이마트 쓱닷컴 역시 네이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품 온라인 분야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 온라인 1위 강자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고객입니다. 이마트는 잘 아시다시피 그 오프라인 대형마트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마트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집 앞에 롯데마트가 생기면 아마 롯데마트를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있다고 느꼈고 이마트는 뒤늦게 온라인 사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이 선점한 고객들을 이렇게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만큼 고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기업의 지분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 치고 나가고 있는 쿠팡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쿠팡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네이버와 이마트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와 이마트 이런 협업이 쿠팡을 따라잡는다. 인순재 대표님은 보세요? 일단 뭐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뭐 쿠팡이 지금 새벽 배송, 그러니까 총알 배송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뿐만 아니라 일단 그 품목이나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단순히 뭐 그 두 개가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네. 다른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제 이 이슈가 나온 이후로 뭐 리포터를 통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네이버와 이마트는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를 더 주시죠, 피비님. 네. 쿠팡이 지금 기업 가치가 네. 한 6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뭐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쿠팡이 어떤 절대적 강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기업 가치를 많이 부여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네이버와 이마트 또한 그 쿠팡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랑 이마트도 매수하시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뭐 이 이슈와 관련된 공략주를 들어보겠지만 네이버와 이마트 과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을지 먼저 여쭤봤고요. 임순재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이버와 이마트. 네, 네이버와 이마트 뭐 합쳐지면 뭐 상당히 효과가 있긴 하죠. 네. 네,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그 또 큰 유통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매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보아야 될 게 지금 뭐 1위가 지금 뭐 쿠팡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따지면 이제 네이버 쇼핑이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쿠팡, 그다음에 3위가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베이 코리아도 상당히 이제 사이즈 상으로 보면 상당한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양을. 근데 문제는 이베이 코리아가 어디로 이제 인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그 카카오나 뭐 신세계 아니면 뭐 MBK 같은 데서 지금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또 의외의 복병으로 롯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만약 롯데가 그걸 갖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당장 뭐 지금 네이버 쿠팡뿐만 아니라 이베이까지 해서 3파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이베이 코리아의 예비 입찰 자체가 이제 3월 16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 네. 16일 날 한번 예비 입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도 한번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는 데도 참여돼 있고 또 네이버하고도 지금 뭐 지분 맞교환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 가면 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 또 네이버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와 관련된 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으로는 뭐 롯데쇼핑, 카카오, 네. 신세계도 있을 거고 네, 뭐 요 그렇죠. 정도가 될까요? 네, 그쪽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롯데는 아직 뭐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는 얘기 나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롯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베이 코리아의 지금 매각 대금이 한 5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금열이 과연 될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 섞인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롯데 지주나 아니면 뭐 롯데쇼핑도 좀 관심 있게 같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와 관련돼서 유용석 PB는 좀 어떤 표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는 절대 1강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알리바바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아마존, 뭐 동남아의 C,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 같이 이런 그 각 지역에서 절대 강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같이 이런 기업들이 1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강자 이 한 기업이 이렇게 그 시장을 이렇게 통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각 기업들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해나가는지 좀 주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까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 그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과 또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CJ 대한통운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앞서서 유용석 PB도 물류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이버를 중심으로 유통과 물류가 또 집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통운하고 이제 네이버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지분 교환을 네. 했죠. 뭐 서로 이제 3천억 정도의 이제 금액을 이제 지분 교환을 했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지분 교환을 상당히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플랫폼 자체가 좋다 보니까요. 네.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제휴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콘텐츠 관련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또 뭐 CJ 네. ENM이랑도 네, 했죠. CJ ENM,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빅히트하고도 네네, 했었고 맞아요. 뭐 네. SM하고도 했었고 일단 뭐 다양하게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CJ 대한통운하고도 이제 제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마트하고도 지금 제휴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제 사업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면 특히 이제 핀테크 관련 쪽으로도 이제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대한통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네이버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택배 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CJ 대한통운이 이제 전체 우리나라 택배 시장의 50%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업계 이제 부동의 1위 자리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부동의 1위 자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택배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보다 택배망이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허브라고 그래서 이제 곤자면 이제 한 1일 한 170만 건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메가허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메인허브라고 또 두고 그 밑에 콘솔, 그다음에 서브 터미널까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열화되어 있는 체계적인 이제 운송망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면 향후 뭐 네이버가 이제 대한통운 망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풀필먼트라고 그러죠. 이제 처음에 그 단순하게 그 서비스
단순히 배송뿐만 아니라 상품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걸 포장하고 그다음에 배송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 그 반품 처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뭐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쿠팡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시너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맞교환 오늘의 10시 투자 전략실 이슈인데 결국에는 뭐 이커머스 뭐 IT 플랫폼 전자상거래 물류 쪽으로까지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공략주를 또 찾아봐야 될 텐데 유용석 PB님은 어떤 종목이 보이던가요? 네, 저는 맞교환을 보면서 가장 이제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저는 신세계라고 봤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내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SSG닷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SSG닷컴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신세계가 한 27% 정도 그리고 이마트가 한 50%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트가 좀 더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이마트는 그래도 주가가 좀 꽤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계를 탑픽으로 꼽고요.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본업인 실적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세계를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29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만 2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유통주 임순재 대표님도 좋게 보시나요? 네, 뭐 좋게 보는 편이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CJ에 대한 대한통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주도 좋지만 나는 물류 쪽으로 네, 가겠다. CJ 대한통운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택배 뭐 순위 1등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효율적인 택배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택배 운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운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그 수익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관련돼서 이제 풀필먼트가 좀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보면 관련돼서 풀필먼트 관련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최근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격대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뭐 가격 뭐 조금 이제 목표 가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 고점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전 고점이 한 19만 4,500원이 이제 전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19만 원 정도까지는 뭐 목표를 일단 삼고 그 전후에서 아마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최근에 2월 들어서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 2월 초에 전고점 부근이 19만 원을 임순재 대표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유용석 PB는 신세계를 꼽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신세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셔서 좀 네네네.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신세계가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앞으로 개선될 점진적인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적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가격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가격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9만 원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33만 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